안녕하십니까. 스티브의 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4월 5일부터 3일간 울릉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풍경사진 클래스 하고 계시는 세 분하고 함께 울릉도에 다녀왔는데요. 지난 9월 달에도 울릉도에는 다녀왔습니다만은 한 6, 7개월 만에 다시 꽃이 피는 봄에 울릉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울릉도에서는 좀 날씨가 좀 변덕스러웠는데요. 도착하는 날은 좀 흐려서 그렇게 이쁜 장면은 담지는 못했었고, 일출 3번, 일몰 3번, 그 다음에 운 좋게도 밤에 날이 맑아서 은하수 사진과 별개적 사진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출사기를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이번 출사를 다녀오고 나서 사진이 완성되는 과정을 라이트룸 클래식과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최종 작품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보면서 그 촬영했던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함께 한번 현상하는 과정을, 사진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사를 다녀오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셀렉팅을 하는 일이겠죠. 현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찍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같은 장면이지만 그렇게 찍어볼 수 있겠는데요. 출사를 다녀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진을 셀렉팅을 하고 최선의 A컷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할 수 있겠지만 찍어온 사진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조금 현상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볼 걸 저렇게 찍어볼 걸 하는 그런 내 사진에 대한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나만의 A컷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그 일정의 사진을 다 완성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한 단락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때마다 내가 내 사진을 보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 과정이 우리 사진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찍어온 사진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사진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A컷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이날은 첫날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침 6시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숙소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북쪽에 해당되는 천부 해중 전망대 쪽으로 가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는 흑백 버전으로 만든 거고요. 하늘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쁜 사진은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해놓은 건데요. 이 사진과 이 사진, 그래서 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합쳐서 조금 더 와이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보이시는 산이 송곳산인데요. 울릉도에서는 굉장히 랜드마크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 이 그림이 좋아 보였었습니다만 실제로 현상을 해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사진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완성을 시켜봤고, 그 다음은 독도수비의용대 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송곳산과 그 밑에 있는 돈덕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산벚꽃도 펴있고 해서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사진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이 두 장 찍은 것을 파노라마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M을 하면 파노라마 합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한 장짜리를 찍었을 때 살짝 폭이 모자랄 때 노달 포인트 안 맞춰도 조금씩만 옮겨가지고 두 장을 찍어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파노라마가 형성이 됩니다. 파노라마 합치실 때 뭐 원뿔형, 원통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토 세팅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에 찾아가다 보니까 곳곳에 실록이 올라온 것들이 아주 이뻤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마다 산벚꽃이 펴 있어서 그래도 봄의 정취를 잘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합쳐진 것을 가지고 현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상 모듈로 가서 기본적으로 아까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는 조금 따뜻한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보시다시피 하늘이 좀 이렇게 먹먹해서 그 다음에 대기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쁜 장면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은 조금 더 주고요. 네, 이 정도 하고 렌즈 커렉션은 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자, 트랜스폼은 오토를 눌렀음에도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잘라내기를 해서 이거를 비율대로 안 하고 이렇게 늘려서 최대 공약수로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우는 부분하고 여기 채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요 하늘이 약간 빵꾸가 났죠. 요거를 위해서 채워넣기를 위해서 포토샵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오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왔고요. 포토샵에 와서 일단은 빈 공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로 오죠. 그래서 요거를 플래튼 이미지 해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채워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블러쉬를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좋겠죠. 됐고 여기서 바로 ACR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러가 들어오게 되고 카메라 러에서 한 번만 더 체크를 한번 합니다. 하이라이트 조금 더 잡아주고 섀도우는 좀 오히려 내리는 게 좋겠네요. 화이트 조금 넣어서 명쾌하게 하고 이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바깥쪽을 살짝 어둡게 이 정도. 구름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S 컨트롤 시프트 S 커맨드 시프트 S 한 다음에 JPG로 가고 4월 5일이었죠. 그러니까 스티브 컬렉션에서 2025년에 4월 5일 4월 5일 울릉도 이렇게 하고 저장. 요거는 큰 사이즈로 하나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로고를 갖고 와서 로고를 좀 작게 한 다음에 오파시티를 조금 내리고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JPEG로 4월 5일 울릉도에 이번에는 로고를 넣었으니까 버전 다른 걸로 로고 이렇게 넣고 사진은 사이즈는 좀 작은 걸로 이렇게 큰 파일과 작은 파일을 큰 파일은 내가 현상을 완료한 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 될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얼룩 빼기를 안 뺐네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얼룩을 빼고, 여기도 얼룩. 이렇게 그 센서에 묻어있는 얼룩들이 있기 때문에요. 센서에 묻어있는 얼룩들을 잘 지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센서의 먼지들은 잘 지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액자를 만들거나 했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오점들은 꼭 일일이 하나씩 확인을 해서 이렇게 지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품이 안 되겠죠.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진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웹에다가 올린다거나 뭐 SNS에 올린다거나 그래서 내 사진을 도용을 받았을 때에도 사진을 크게 인화를 할 수 없게끔 좀 작은 사이즈로 그렇게 퍼블리싱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관음도에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관음도 일출을 했었는데요. 드론샷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찍은 것 사진 중에서는 뭐 어떤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세로 사진도 찍고 뭐 전경도 집어넣고 뭐 파도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만은 역시 괜찮게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빛내림이 있었을 때가 이뻤네요. 요건 파노라마로 찍은 건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많이 올라온 다음에 굉장히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래서 20, 21, 22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사진에 합칠 때 여기 파노라마라고 있죠. 이 단축키는 컨트롤 M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M을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파노라마가 합쳐지게 되죠. 이렇게 파노라마를 찍는 이유는 정물감이 있으면서 와이드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와이드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광각으로 많이 화각을 벌려서 찍게 되면 위아래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될 때 또 앵글에 따라서 건물이 휘기도 하고 지형지물이 휘기도 하고 정물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각을 좀 좁혀서 35mm나 50mm 영역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찍으면 폭이 좀 좁겠죠. 그래서 여러 장을 찍어서 하나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완성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그 픽셀 수도 많고 정물감이 있으면서도 풍경 사진에 어울리게끔 넓은 면적을 넓은 와이드한 장면을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빙그스름하게 돼 있죠. 하지만 요거는 뭐 레벨링을 좀 잘 맞추고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손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또 합쳐 볼게요. 합치기. 그럼 화면 오른 위쪽에서 같이 이제 파노라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진이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이 사진이 합쳐져서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이 됩니다. 이날은 굵은 구름도 많고 해서 요게 이제 같은 범위를 거의 싱글샷으로 찍은 건데요. 31mm 영역인데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약 60mm로 촬영을 했네요. 하나, 둘, 셋. 2470에 60mm로 해서 이렇게 파노라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디벨로프 모듈로 가서 현상을 한번 해보죠. 네, 기본적으로 아까 오토 세팅이 되어 있었으면 제 입맛에 맞게끔 또 한번 이렇게 현상을 해봅니다.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도 좀 이 정도. 예, 텍스처 조금 올리고 저는 클래리티 조금 내리죠. 바이브런스 어느 정도 올라갔고 세츄레이션도 올라갔고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주 멋있고요. 다만 이제 화이트 밸런스가 이제 새벽에 찍었기 때문에 이 그림자 지역은 파란기가 많이 남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가주면
카메라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명 시간대나 이렇게 블루 아워 때는 조금 차갑게 담깁니다. 왜냐하면 RGB 중에서 RGB가 빛이 적기 때문에 블루의 파장이 오래 살아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푸르스름하게 찍히는 게 맞는데 현상할 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 샤프니스 조금 주고 이 정도. 노이즈는 뭐 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렌즈 프로파일, 그 다음에 렌즈 커렉션을 진행을 하고 트랜스폼으로 한번 오토로 잡아봅니다. 수평이 조금 안 맞았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빈 칸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포토샵으로 보내서 또 포토샵에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넘어올 때 이 빈 공간이 있게 되면 이제 레이어로 오게 되죠. 요거를 플래튼 이미지로 배경 화면으로 전환을 시켜 놓고요. 여기를 그냥 쓱 문지르기만 하시면 자동 채우기 형성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지역을 설정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필이 되죠. 컨텐츠 어웨어 내용 인식으로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웬만하면 잘 붙습니다. 커맨드 D, 디셀렉트를 해서 자, 이렇게 합친 부분은 꼭 한 번쯤은 잘 합쳐졌나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쁘게 날아가 다니고 있네요. 이날 새벽의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현재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100% 내 사진의 화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잘 됐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이상하게 됐나요? 조금 이상하게 됐으면 뭐 여기는 크게 문제될 만한 데가 아니니까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것처럼 하늘의 5점 찾기 J 버튼을 여기도 안 됐었네요. J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져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 주셔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특별히 얼룩은 없어 보입니다. 됐습니다. 굳이 장노출은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날아가는 새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들을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 커맨드 S를 해서 또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룸에서 작업하던 것을 포토샵으로 와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저장을 하게 되면 TIFF 파일이 형성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라이트룸에 TIF 파일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이날의 최종 완성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은 여기에서 JPG로의 저장은 커맨드 Shift S,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Shift S를 눌러서 4월 6일 울릉도에 지난번에 제가 그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TIF가 아니라 여기를 JPG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사진 하나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고를 갖고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로고를 쓰기 때문에 여기 로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JPG죠. JPG에 4월 6일 울릉도에 이번에는 로고를 집어넣고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하면 이날 아침에 A컷을 하나 건졌습니다. 물론 뭐 사진 내보내는 것은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포토샵에서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편할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날 요게 드론 사진도 좀 찍었는데요. 요게 이제 죽도입니다. DJI 미니 4 프로의 DNG 파일이고, 요게 JPG 파일이죠. 그래서 DNG 파일로 주로 현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요것도 드론으로 그 옆에 있는 삼천함을 찍은 건데요. 꽤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현상을 미리 해본 상태인데요. 이렇게 현상을 해서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미니 3나 미니 4 프로 뭐 이런 시리즈들은 아무래도 좀 센서가 작죠. 그래서 사진적으로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크게 프린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조그맣게 디스플레이를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지금 그날 저녁에 만물상이라는 곳에서 이제 석양 촬영을 했는데요. 지난 9월 달이랑 거의 6, 7개월 만에 가서 그런지 해가 지는 방향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달, 6월 달 정도 가시면 해가 많이 좀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해가 아마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만물상이 이렇게 바라보는 곳에 이렇게 해가 지기 때문에 이것도 파노라마를 촬영을 한 건데요. 그 파노라마 촬영한 낮장은 이렇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5장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파노라마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포토샵까지 가서 현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조금 색깔이 좀 더 이뻐졌죠. 파노라마를 합치는 거는 앞에서도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성으로 여러 가지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결정적인 타이밍은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까 색깔이 이뻤을 때 그때가 A컷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A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양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현상을 한번 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내 구도가 딱 좋은데 조금 여백이 더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더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2장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현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하고 그러면 이 사진을, 두 사진을 결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M 누르면 파노라마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장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좀 급해서 제가 노달 포인트를 못 맞추고 수평도 잘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로스분이 생기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치기. 자, 그럼 파노라마를 합치고 있고요. 지금 합치고 나서 이제 현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라이트룸 클래식에서는 합치게 되면 파노라마의 DNG 파일로 변환이 되죠. DNG 파일로 변환이 된 걸 가지고 현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상 모듈로 가셔가지고요.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깎고 섀도우를 좀 살린 다음에 이번에는 화이트를 조금 주겠습니다. 화이트를 좀 줘서 너무 밝아지기 전에. 근데 지금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프로스윙딩하죠. 그 이유가 블루아웃가 짙어지는 시간에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블루 파장만 남기 때문에 사진이 푸르스름해지는데, 요거는 우리 사람이 본 것과는 다른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후반 작업에서 따뜻한 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하늘을 봤던 정상적인 상태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정확한데요. 우리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는 주경의 기준으로, 즉 태양이 떠 있을 때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블루아웃이나 야경 때는 좀 그 화이트 밸런스가 헤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촬영할 때는 몰라도 현상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꼭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하늘의 색깔도 뭐 적당하고, 네, 얘가 아주 그냥 코끼리 바위가 아주 이쁘게 보여서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포 전망대인데요. 여기 있는 게 뭐
할아버지 이게 바위라고 그러고 요 뒤에 있는 게 송보산입니다. 그래서 이 송보산이 살짝 보이고 산 등성이의 능성이마다 지금 산벚꽃이 펴가지고 아주 이쁜 상태인데요. 자, 요거를 현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처는 조금 살려주고요. 저는 클래리티를 조금 내립니다. 디에이즈는 만질 필요가 없고 바이브런스 뭐 이 정도면 적당해요. 자, 그 다음에 톤 커브는 통과를 하고 컬러 믹서도 그다지 만질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 노란 쪽에 세츄레이션이 좀 루미넌스가 광도가 조금 밝으니까 조금 내려주고요. 샤프닝은 좀 기본적으로 조금 올려주고 옵션 키를 누른 다음에 샤프니스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어두웠기 때문에 루미넌스를 넣어서 노이즈를 좀 없애주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지금 보면 ISO 100이었기 때문에 뭐 노이즈도 거의 없고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렌즈 코렉션은 당연히 2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트랜스폼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경사도가 좀 안 맞는데 이거를 오토를 눌러서 좀 펴주겠습니다. 자, 그래도 살짝 올라간 것 같으니까 회전을 넣어서 이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건물들도 수직으로 잘 서 있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한 이 정도. 네. 확인. 괜찮습니다. 전봇대들도 아주 이쁘게 서 있고요. 뒤틀어진 거 없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트리밍을 해야 되겠죠? 트리밍은 이쪽에 가셔서 자유롭게 자물쇠를 푸신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가 돌담벽이 나오는 게 그다지 이뻐 보이질 않아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그냥 잘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정도 자르고 여기도 뭐 굳이 여기가 많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이 정도. 하지만 여기는 더 내려오게 되면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서 그만큼을 올려서 요거는 포토샵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포토샵에서 편집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로 왔죠. 요거를 배경 이미지로 병합을 한 다음에 여기를 병합을 누르고 그 다음에 존을 선택해서 선택이 됐다면 여러분 키에 있는 딜리트를 누르시든지 여기 Shift 펑션 5네요. 요거를 누르셔서 채워넣기 내용 인식으로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 하늘 정도는 포토샵에서는 얼마든지 잘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무리 없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여기 조금 비었네요. 여기도 여러분 자판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굳이 Shift 펑션 5를 누르셔도 않으셔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 디셀렉트를 해야겠죠. 그 다음 커맨드 디셀렉트. 자, 여기도 오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판 J를 누르시고 이런 것들을 콕콕 눌러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는 발견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럴 때 이 사이즈를 크게 작게를 하면서 최소한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제 은하수 사진인데요. 요거는 조금 힘드니까 끊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날 촬영한 이후에 구름이 싹 몰려가가지고 새벽 2시에 은하수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 반까지는 구름이 좀 차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위성 사진을 보니까 구름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은하수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구도를 잡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이제 관음도 쪽에서는 불빛도 많이 나오고 도로에 불빛도 엄청 세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하수가 아주 희미하게 찍히는 정도였습니다. ISO 1250에 2.8 놨을 때 20초를 했을 때 은하수가 살짝 보이는 정도. 근데 이 밑에 광해가 어마무지 심하죠. 그래서 제가 판단 내린 것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만약에 은하수를 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밝게 담게 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광해가 밑에 있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은하수가 굉장히 약한 빛이고 밑에 있는 인공 조명들은 굉장히 밝다 보니까 그게 언밸런스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는 찍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노출 브라켓팅으로 해서 레이어 합성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경에, 즉 저 밑에 불빛의 밝은 부분들은 어둡게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하수 위주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합치는 방향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은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이 인공광이 있는 쪽이 그러니까 화이트아웃돼서 날아가지 않게끔, 하지만 최대한의 노출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현상을 해서 이런 사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이런 상태입니다. 즉 은하수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게끔 ISO 1600에 15초로 찍은 상태고요. 15초로 찍어서 그 별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이렇게 은하수가 간신히 보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두 사진을 합친 것이 이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이제 해본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요 시리즈로 계속 제가 찍었죠. 이 사진으로 계속 찍어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리즈는 여기까지 제가 30장을 찍었습니다. 은하수를 30장을 중첩을 해서 그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은하수를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거는 제가 다음 버전으로 또 보여드릴 거고, 오늘은 이 싱글샷 2장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출 브라켓팅을 통해서 ISO 200에 조리개 5.6에 25초 정도로 찍어서 야경을 하나 찍었고요.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은하수가 거의 들어오지가 않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사진은 원본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과 157번, 159번 요 사진을 선택을 한 이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편집해서 레이어 인 포토샵으로 열기, 포토샵에서 레이어로 열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두 사진이 이제 포토샵으로 가겠죠. 포토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2장이 왔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 사진은 이 마을을 중심으로 현상을 한 사진, 두 번째는 은하수가 돋보이는 사진. 그러면 이 2장에서 밝은 부분은 앞에 사진을 이용을 할 거고요. 뒤에 은하수 사진은 5384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레이어를 깔아줘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 장에다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이 두 장에서 밑에 거를 보아야 되니까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반전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브러쉬 툴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만드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뒤에 있던 은하수가 잘 보이게끔 현상됐던 사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질러 줍니다.
여기도 원래 나무가 있었고요. 예. 요거 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부분인데요. 이렇게 경계되는 부분들, 요 경계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투명도를 한 80 정도를 내리신 다음에 나머지는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꽤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요 정도. 예.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개 합쳤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엣지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문질러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은하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전경도 화이트아웃돼서 날아가지 않게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커맨드 쉬프트 E를 눌러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ACR로 다시 넘어가서 마저 현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현상 한번 다시 마무리를 져볼게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조금 줄이고, 하이라이트는 좀 줄이고, 섀도우 조금만 살려주고요. 화이트 조금만 늘려주고, 예. 그 다음에 블랙을 조금 빼줍니다. 예. 이제 은하수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은하수의 형태가 나온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킬 건데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방사형 필터를 이 정도 써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은하수에 맞게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화이트를 조금 더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랙을 조금 더 주면은 전반적으로 톤은 같습니다만은 은하수의 모양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조금 조정을 해주면 조금 더 이뻐지겠죠. 약간 따뜻한 쪽으로 가죠. 네. 그 다음에 클래리티를 좀 올려줍니다. 클래리티를 올리게 되면 좀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은하수의 그런 코어 부분이 조금 더 윤택하게 보이겠죠. 예,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서 외곽 부분은 조금 컴다운을 시켜주고요. 약간 좀 톤을 좀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가셔서 노이즈 리덕션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이 보시게 되면, 현재 이게 25%의 화질이죠. 예, 100% 화질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노이즈를 조금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건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누웠죠. 그 이유는 광각 렌즈를 썼기 때문에 좀 누운 거를 볼 수 있는데, 건물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건물들이 살짝 기울었죠. 여기 빛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 건물들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셔서 트랜스폼에 가셔가지고 지오메트리에 가셔서 이 버티컬을 좀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전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들이 곧바로 쓰게 됩니다. 이 정도, 그쵸? 이렇게 해야 원래 앵글에 맞는 원래의 우리 사람이 봤을 때의 지형지물의 모습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남죠. 자, 그러면 빈 공간은 여기서 Y축을 좀 넘겨서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비율을 이렇게 해서 조금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구도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지오메트리까지 그런 변형까지 완벽하게 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다 됐으면 똑같이 여기서 파일에서 하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커맨드 S죠. 커맨드 S를 눌러서 요거 자체를 저장하실 필요가 있죠. 에딧 2가 새로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나머지 저장 커맨드 Shift S를 눌러서 JPG로 저장해야 되고요. 4월 6일 울릉도에 여기 에디트 버전 2개가 됐죠. 아까 왜냐하면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버전 2가 됩니다. 네, 큰 사이즈 하나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제 로고를 갖고 와서 이 정도에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약 한 80 정도 해서 조금 부드럽게, 네, 이렇게 해서 또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는 JPG로 4월 6일 울릉도, 요번에는 로고를 넣었으니까 로고라는 타이핑을 해주고요. 자, 로고 세이브. 요번에 로고 넣은 거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은하수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에 광원이 너무 세가지고 은하수랑 도저히 한 장으로 못 찍는 노출 차이가 아주 극심한 상황일 때 노출 브라켓팅해서 촬영을 해서 합치듯이 밑에 마을의 밝은 부분을 좀 잠재워서 ISO 200까지 내려감으로 인해서 거의 400, 800, 1200 거의 3스탑을 내려서 어둡게 찍어서 그 사진을 하나 현상을 해놓고 은하수가 잘 보이는 사진으로 ISO 1600에 뭐 2.8에 뭐 15초, 20초 정도 찍어서 은하수가 잘 잡히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두 사진을 블렌딩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사진을 잘 현상을 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최종적인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사진품들도 좋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뭐 학포에서 장노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양 촬영도 아주 이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개적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별개적 합치는 내용도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울릉도에서 사진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후반 과정에서 사진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합치는 거, 그 다음에 일출 사진, 뭐 석양 사진, 그 다음에 또 야경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하수 사진 형성하는 것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개적 합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워크숍을 가거나 현지 출사를 가게 되면 워크숍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진 현상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는 구도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많은 워크숍에 여러분들 기대를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동안에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거의 그 워크숍이나 출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적이 없고, 출사를 갔다 온 다음에 그 결과물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였다면, 뭐 제가 운영하는 스티브 포토 아카데미 밴드에서는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있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출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워크숍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스티브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